동물사랑반 유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네이처링에 가입하고 인증하기를 대부분 학생들이 잘 해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꼭 가입을 해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한 학생들도 앞으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혹시나 앞으로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은 새들을 발견한다면 이 구화자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네이처링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도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물원 동물들에서 시작해서 지금 야생동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잠깐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 동물원 동물들은 행복할까? 첫 번째 활동에서 동물원이라는 영화의 링크를 걸어줬던 거 기억하나요? 아마 그때 예고편을 같이 봤을 텐데요. 이 동물원은 청주 동물원의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육사, 수의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를 확인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이라는 영화가 팝업북으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 팝업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팝업북 속에는 영화 동물원에 등장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동물원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고 이 그림은 뭐 같나요? 네, 이 공간이 동물원에서 새들이 사는 조류사인 것 같습니다. 그 바깥에 실제로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가 날아가고 있죠. 자, 뒷면을 보면 먼저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2000부 중에 146번째 책을 선생님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동물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우호, 체리, 직지, 초롱이, 박라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뒤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은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머물러야 할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미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에게 동물원은 삶의 공간입니다. 라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잘 생각하시면서 안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장을 넘겨보면 누구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짜잔! 우호의 이야기입니다. 우암산에 살던 삭 우호는 동물원 칠면조를 잡아먹다가 붙잡혀서 동물원에 살고 있대요. 자, 이렇게 동물원에 살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감이 되게 예쁜데요. 와, 예쁘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누가 나올까요? 짠! 체리의 이야기입니다. 열대관에서 태어난 유황앵무 체리는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자랐습니다. 사람 손에 길러진 체리는 다른 유황앵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네, 체리처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은 원래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야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동물들도 동물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짠! 누구 이야기일까요? 표범 직지 이야기입니다. 직지는 사육사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야생동물은 사람을 따르지 않지만 직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직지는 표범을 무서워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원래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지도 아까 체리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물원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표범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네,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물범이 나왔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잔점박이 물범 초롱이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초롱이는 죽은 물고기 먹는 법을 사육사에게 배웁니다. 체리 직지와 마찬가지로 초롱이도 야생동물이지만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야생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라미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호랑이 박라미는 동물원에서 죽었습니다. 박라미의 엄마 아빠도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동물원에서 죽었습니다. 박라미의 새끼도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박라미의 새끼 역시 동물원에서 죽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호랑이 박라미도 야생동물이지만 박라미의 부모 세대, 자식 세대, 또 박라미 자신도 야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동물원에서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그냥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동물원 동물들은 행복할까 이 활동과 연관지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동물원 책을 같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다양성재단의 마지막 수업에 진짜 마지막 수업을 같이 볼 건데요. 생태학자 장희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의 주제와 활동명은 비인간 동물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인데요. 비인간 동물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규정합니다. 어떤 종은 사랑하고 어떤 종은 먹고 어떤 종은 보호하고 또 어떤 종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냥을 하기도 해요. 인간이 동물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이죠. 네, 동물 사랑반에서 여태까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인간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간도 하나의 동물 종임을 인식하고 종을 인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하지 말아보자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우리가 말하는 동물은 그저 인간이 아닌 동물, 즉 비인간 동물일 뿐이다. 인간 동물에게 다른 동물 종을 해야 할 특권은 없다. 와 같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 비인간 동물을 알수록 깨닫게 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소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코끼리 감흥장의 리더십이 주제인데요. 동물 사회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미는 왜 도시에서 시끄러운가? 세 번째는 왜 세상은 녹색인가? 네 번째는 멸종위기종 수원 청개구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 인간이 동물에게 또 생태계에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오늘도 패들렛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동물원이라는 팝업북을 같이 보면서 동물원 동물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태와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도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오늘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단계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